부모인 평안의 윤정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성폭행 사건 무죄 받는 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1심에서 증인신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청의 사실조회 신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검찰청의 증거 제출 요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피고인적 증거 준비 및 제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심에서 증인신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심에서 증인의 대부분은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주신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 동영상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 검사가 주신문을 할 때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형사소송규칙 75조 2사망에 의해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유도신문을 할 때는 즉각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각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당의 신문에 대한 답변은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즉각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녹취록에 현출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증인신문은 어떻게 하느냐,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가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때 피해자를 엇박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이를 제지할 뿐만 아니고 피해자 증인신문 시 엇박지르면 판사가 피고인 측 전반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가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궁을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 피해자가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든지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에 배치된다든지 아니면 피해자 진술이 참고인의 진술에 모순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강하게 신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씩 음성을 높여도 됩니다. 그러면 피해자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신문을 하는지 네 가지 방법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진술 스스로의 모순점에 대해서 추궁을 하는 겁니다. 피해자 진술 스스로의 모순점에 대해서 추궁을 하기 위해서 미리 피해자 진술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공사실이 1번에서 5번까지 5개예요. 그리고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에서 각 1회 조사를 받고 스스로가 또 진술서를 한 번 제출했을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이 3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공사실 1번에서 5번별로 피해자가 3번 진술할 때 각 어떻게 진술하는지를 미리 정리를 하고 재판에 임해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공사실 첫 번째가 뭐냐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3회 만진 후에 강제로 키스를 했다라는 것인데, 피해자가 첫 번째 진술할 때는 공사실하고 동일하게 진술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진술을 했을 때는 강제로 키스 후에 엉덩이를 만졌다, 이렇게 뒤바뀐 진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진술에서는 엉덩이를 1에서 다듬었다, 엉덩이 만진 횟수에 대해서 모순된 진술을 하고 또 키스를 했다는 진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미리 준비를 하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 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두 번째 방법은 피해자 진술하고 녹음 파일, 카카오톡, 문자, 대화 내용,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와의 모순점을 추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는 만취해서 모텔에 들어간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모텔에 있고 CCTV에서는 피해자가 누구 부축도 없이 똑바로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이 있다. 그러면 CCTV 틀어서 피해자에게 추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3년에 걸쳐서 6회의 강제추행이 있었다라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성폭행 당한 처음부터 친구들에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3년에 걸친 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봐도 어디에도 친구에게 성폭행을 말하는 대화 내용이 없다. 그러면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전혀 친구에게 성폭행 당하는 사실에 관해서 말한 내용이 없는데 도대체 뭐로 피해자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려줬는가, 이렇게 추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피해자가 멘붕에 빠지겠죠. 피해자 증인신문 세 번째 방법은 녹음 파일, 카카오톡, 문자 대화 내용,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로 보아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을 추궁
추궁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피해자 다움에 관한 추궁인데, 그래도 여전히 피해자 다움을 전제로 신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건 3일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녹음 파일을 재생을 하면서 성폭행을 당한 이후 이렇게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이유를 추궁할 수가 있겠죠. 그럼 피해자가 준비를 많이 해왔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멘붕이 빠지면서 그 이후로 진술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일부 사실을 진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증인신문 네 번째 방법은 피해자의 진술이 참고인의 진술과 모순됨을 추궁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건 사건에서 피해자는 경찰 신고 시 모텔 입구에 들어간 이후부터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경찰이 최초 피해자 진술을 청취한 수사보고에는 피해자가 모텔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운 이후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는 서로 진술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걸 추궁하는 것이죠, 그죠? 그럼 1심에서 참고인 증인신문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피해자 진술과의 모순점을 추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들었다는 친구에 대해서 증인신문할 때, 피해자는 성폭행 당일 친구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렇게 진술하는 반면 증인은 사건 일주일 후에 피해자를 만났을 때 성폭행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누구 진술이 사실이냐? 진술이 왜 모순되느냐, 이걸 추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참고인 증인신문 두 번째 방법도 역시 객관적인 증거와의 모순점을 추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간 사건에서 모텔 직원이 증인일 경우에, 증인은 모텔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가 만취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CCTV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팔짱을 끼고 있지만 기대거나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추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1심 재판 절차 7번째, 국가수통의 사실조회 신청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댄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중강제 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었다. 자,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팬티에 피고인이 손을 댔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DNA가 피고인의 피부에서 피해자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에서 피해자의 팬티로 전이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국가수 또는 대검 또는 대학 교수에게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중간간 사건. 중간간 사건은 피해자가 한거불능의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을 경우에 성립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수가 피해자 성기를 채취한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회신했을 경우에 피해자 성기 내부와 외부 면봉을 분리해서 감정하였는지 아니면 합해서 감정하였는지, 이렇게 사실조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분리해서 감정을 했는데 피해자 성기 내부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합쳐서 했다 그러면 그 차원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결과가 피해자 성기 내부와 외부 면봉을 합해서 감정을 했다 그러면 피해자 성기 외부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했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강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다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 설명드린 대로 DNA 전이 과정 등 극히 전문적인 과학 지식에 관한 거거든요. 실무에 종사하는 국가수 또는 대검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대학 교수 등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 대학 유전자 연구실 등의 사실조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검사가 피해자의 성기에서 콘돔의 성분인 녹말과 실리콘 오일이 발견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콘돔을 사용해서 강간하였다, 이렇게 주장할 경우에는 녹말과 실리콘 오일은 샴푸, 바디워시 등에도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샴푸, 바디워시 제조회사 등의 사실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이 사용하는 샴푸, 바디워시에 녹말과 실리콘 오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샤워를 하는 과정에서 성기 내외부에 샴푸, 바디워시 성분이 침습을 해서 녹말하고 실리콘 오일이
검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폭행 사건 1심 재판 절차 8번째, 검사 측의 증거 제출 요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확보 방법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에 의해서 수사기록 목록을 확보를 먼저 하고, 수사기록 목록에는 기재되어 있는데 검사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증거에 관해서 검사에게 열람등사 신청을 하면 검사가 열람등사를 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압수수색 검증영장 및 확인서 등을 열람 등사를 하면 압수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강제추행 사건을 보면 검사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직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증거로 제출을 안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사법 제266조의 3회 의해서 검사에게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물을 열람 등사 신청을 하니까 검사가 그것을 받아들여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피해자가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량이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그걸 전부 복사를 해왔습니다. 피해자가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대화 내용이 있냐면, 피해자가 녹음 파일 원본 중 불리한 내용을 빼고 제출하자는 내용이 있고, 참고인한테 경찰 진술 내용을 부탁하는 내용이 있고, 또는 강제추행이 아님을 전제로 친구와 대화를 하는 그 내용이 발견이 됐거든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경찰이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보고가 수사기록 총목록에는 있어요. 그런데 검사가 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일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보고는 필히 등사를 해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경찰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신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 1심 재판 절차 중 9번째, 피고인적 증거 준비 및 제출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객관적인 증거, 녹음 파일, 카카오톡 문자 대화 내용, 모텔 CCTV 등을 정리해서 입증 취지를 설명하는 증거 설명서와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건 사건에서 모텔 직원, 술을 같이 마신 사람들, 사건 후 피고인으로부터 진술 들었던 친구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필요하면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DNA 전이 가능성에 관한 국내의 논문, 신문기사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조회로 부족할 경우에는 이런 논문 또는 신문기사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관을 증인 신청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압수수색 절차 위법성을 다투거나 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사보고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신문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담당 경찰관 또는 초동 수사 경찰관을 증인 신청해서 신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진술 분석 결과물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피해자 진술 분석이 뭐냐? 이거는 미국 FBI로부터 발달이 된 수사 기법인데요.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인 기법이라고 하는데, 진술 분석의 전문가가 피해자의 여러 진술을 분석을 해서 그것이 신빙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별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금의 실제로 지금 진술 분석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 사건 등 큰 사건의 경우에는 대검이 실제로 진술 분석에 나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대검의 문제점은 뭐냐면, 대검은 수사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중립성을 좀 담보하기 힘들다, 아무래도 피해자 편이다라는 영향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대검 진술 분석관 출신 사설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설기관에 피해자 진술 분석을 의뢰해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부족하다는 분석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설기관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라는 해신을 받은 후에 대검에 진술 분석을 의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현장 검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 주장 성폭행 당시 상황이 현장 상황과 모순된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현장 검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판부가 잘 안 받아들여주는데 재판부를 잘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성폭행 사건 1심 피고인 신문 이후의 절차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